종목 공감 오늘 테마를 잡아라 이어가겠습니다. 스누라 리서치 박인혁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쓰이면 상당히 좋은 단어인데 너무 더 안 좋은 쪽에 우리가 이미지가 있었어요. 테마에 대한 단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꿔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예고도 제가 해드렸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관심 뜨거우면서 실제로 주가 흐름도 양호한데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다.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지난해는 이 IPO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IPO라는 거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상장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업 공개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최소 30%, 최대는 2배까지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증시가 좀 불안해지고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가 하락 시에는 저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에는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이제 더불어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신규주들은 기업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또 악영향도 있습니다. 대량의 지분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과 동시에 매도를 쏟아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에 주의를 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수급이 해소되고 매도세가 해소된 후에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순간 이 순간이 기회가 되는 경우도 또 많았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상장주들은 대한 투자 포인트 잘만 잡으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감, 대량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또 투자가 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포티스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TV에서 방송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LG U+나 SK 브로드밴드 이런 데서 와서 네모난 박스 하나를 설치해주고 갑니다. TV하고 네네. 연결해주고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셋톱 박스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IPO 스타트를 끄는 기업이고요. 일단 일반 공모 청약이 834대 1로 굉장히 그 당시에 높은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해외 시장 판매 호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6%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월 말에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던 기업인데 지금은 첫날보다는 주가가 좀 하락해 있습니다만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로 꼽고 계십니다. 포티스를 이렇게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인은요? 근거는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위성, 케이블, 지상파, 인터넷 등 이런 다양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재생하는 장비, 이 디지털 셋톱박스의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포티스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글로벌 국가들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내도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미 2009년에 완료됐고 지난해 말까지 OECD 33개국 중 28개 국가가 디지털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셋톱박스는 바로 이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스마트 TV 전환으로의 가속화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iOS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트 TV용 플랫폼들이 또 이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TV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TV는 또 고사양, 하이브리드 고사양의 셋톱박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사양, 고비용이 든다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면으로 볼 때 포티스는 바로 이 고사양 셋톱박스를 또 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판매 비중이 2011년에는 매출의 70%였고요. 2012년에는 88%로 증가했습니다. 실적 성장의 주 원인이 바로 이 고가형이라는 것, 이것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있죠. 2016년에는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보통 이 TV 교체 수요가 바로 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들이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지죠.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셋톱박스 관련 기업들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뭐 관련주들은 휴맥스, 가온미디어, 뭐 홈캐스트, 아리온 등인데요. 뭐 주가가 적게는 뭐 한 30~40%에서 많게는 뭐 2배까지 난 그런 기업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중에도 포티스는 아직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셋톱박스 기업이라는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평가 요인이었고요. 또 유럽 50%, 중동 30%, 아시아 20%의 매출 비중,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 국내는 사실 통신사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익률이 안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해외 쪽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이 점도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자체가 이 포티스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또 이벤트들도 있고 또 유럽 시장, 이렇게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실적 부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해 실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포티스 매출은 508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그리고 순이익은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50억 정도인데요. 이에 비교해 볼 때도 PER이 약 6배에서 7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사측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 6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감안했을 때 현재 예상 PER은 불과 한 4배에서 5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서요. 굉장히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셋톱박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네. 사측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 점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 평균 PER이 대충 한 6, 7배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4배라는 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아직은 좀 매력적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 하나는 또 짚어놓고 봐야죠.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1월 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그날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또 대거 물량이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은 좀 있는 시기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규주를 볼 때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일 텐데요. 예. 포티스는 공모가가 3,900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시 가격은 5,7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고가 7,530원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낙폭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기관이 상장하자마자 지금까지 42만 주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네. 그 매물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가 42억으로 타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습니다. 공모가 적었다. 그만큼 물량 부담은 좀 다른 신규 상장주들에 비해서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한 보통 신규주들은 1개월 보유수가 걸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포티스는 그 물량이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과 우리사주 지분 1년 보유수가 걸린 물량들은 있는데 예. 그 물량들이야 뭐 대주주 지분은 어차피 안 나온다고 예. 보는 것이 맞고요. 또 1년 후에 우리사주 물량 한 약 5% 정도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만 주 이상의 기관 매물이 쏟아진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들었고 제가 앞에 조금 실수를 했네요. 이 포티스의 업계 평균, 그러니까 관련된 업계 평균이 6, 7배가 아니라 현재 PER이 6, 7배 수준인데 앞으로의 실적을 고려한다면 PER 4배 수준으로 너무 낮다라는 건데 업계 평균 PER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업계 평균 PR도 대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6, 한 7배. 7배에서 8배 정도 아하. 되거든요. 예, 예. 실수했는데 실수가 아닌 게 돼버렸군요. 자, 일단은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포티스가 이제 저평가된 상태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 올해 IPO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이 훈풍과 함께 열기를 띨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포티스는 지금 현재 수급 부담을 거의 털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깨끗하고요. 여기에 실적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셋톱박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상장 이후 전고점인 7,5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겠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개당식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오늘 테마를 잡아라는 신규 상장주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도 짚어봤고 그 가운데 포티스라는 기업 소개 함께 받았습니다. 스누랄 리서치 박인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